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무인일주. 오늘 무인일주 할 차례죠? 무인. 네, 오늘 무인일주. 천간에 있는 무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큰 산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 기토와 무토를 구분했을 때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토는 조금 건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습기를 안으로 흡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무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토는 외부의 정보라든지 뭐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환경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무토일간 그러면 아는 만큼 의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국에 있던 무토, 즉 진토를 만난 무토는, 진토는 세상과 막 교류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과 교류하면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무토라고 얘기를 하는 게 무진의 무토거든요. 근데 갑술국의 무토는 이제 세상과 교류하면서 받아들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고 세상에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무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일주의 무토는 좀 경솔한 면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지의 인목은 씨앗을 뿌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는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한다, 기획하는 단계,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국의 인목은 병화를 만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인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 이제 갑술국의 무토는 세상과 경험한 걸 토대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이 장애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물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무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고, 흙 밑에 있는 씨앗이 이제 막 발화가 돼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더니 환경적인 장애, 장벽에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뭔가 야심차게 기획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잘 어울리는 것인지, 자기가 있는 환경에 잘 맞는 것인지를 검토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밀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무인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이제 그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내부로 끌어와서 분석하는 무토랑 새롭게 출발하는 희망찬 기운이 만났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과감함을 가지고 있는 게 무토라고 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과감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계획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즉흥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서 돌발적이다, 즉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무인일주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주변에 금방 동화되기 때문에 그 무토라고 하는 것이 좀 얇아진 거잖아요. 인목에 의해서 금방 동화되어 있고, 이 인목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무토는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을 해버리거나, 그래서 좀 조급하거나 경솔한 그런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일지에 편관을 두고 있습니다. 편관은 자신의 명예, 품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자존심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좀 강요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 편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좀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획,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난 거야, 이것은 무조건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비밀을 공개하는 사람, 즉 경솔하고 그런 것의 그 근본적인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지는 대인관계를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배우자궁을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에 편관이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때 불쌍한 사람 챙겨주려고 하고 내 편인 사람 잘 챙겨주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대의 명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득이 없더라도 명분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무인일주가 편관을 만난 것 자체는 뭐라고 할까요?
실속 없는 일을 잘 한다. 명분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자기 할 말 다 하면서 또는 좀 터프하게 강하게 나가면서 챙겨주는 사람, 츤데레라고도 얘기를 하죠, 일본말로. 그래서 화내면서, 겉으로 화내면서 속으로는 따뜻한 정을 품고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유가 인중의 병화 때문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무인일주는 절초봉생 그러잖아요. 절지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봉생한다. 물론 절처봉생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근데 편관의 극을 받고 있으면서 생을 받기 때문에 절처봉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인일주는 12운성으로 장생지에 있죠. 그래서 갑신일주가 맞이하는 절처봉생과 무인일주의 봉생은 좀 차이가 많은데요. 장생지에 있어서 이제 뭐 절처봉생이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상황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밑에서 위로 극하는, 그러면서 생을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배우자궁에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성향, 이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 무토를 극하면서 병화를 생하고 병화가 다시 무토를 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하고 터프하지만 잔정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자는 강한 남자이지만 자상한 부분이 있다. 남자를 만남,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남자 같은 경우는 엄처시하 그러죠. 편관을 배우자궁이 깔았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껄끄러운 상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생을 하고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강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잘 챙겨주는 엄마 같은 사람, 이렇게 만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둘 다 배우자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지로 자수가 있다고 한다면 죄생살하면서 살인 상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꾸준하게 나를 코치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해수가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수가 인목을 만나면 인중의 병화가 꺼져버리기 때문에 편관으로서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해서, 나는 상대방에게 잘해줬지만 상대방은 나한테 잘하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수가 있어서 인목을 생하게 되면 수생목이 목생화까지 이루어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내가 잘해준 만큼 나한테도 잘해주는 배우자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지로 형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사화나 신금을 봤을 때 이제 사신형, 인사신, 사명,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사화를 보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것, 인목은 이제 막 씨앗이고 사화는 꽃이 핀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성급해서 생기는 문제, 그리고 신가인은 이제 막 씨앗 뿌렸는데 열매를 따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맞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신 사명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인사사고,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인사신 사명이 있을 때 정 때문에 사기 당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정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과 거래할 때, 또 누군가와 거래를 할 때는 항상 계약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사기당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무인일주뿐만이 아니라 지지 인신사해를 둔 일주 자체는 항상 정보다는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실속이 없는 사주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속을 챙기려면 사람이 말이야 뭐 하면서 대의 명분 이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실속부터 챙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무인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로 이제 무인일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이제 부족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